원의원 강기정의 기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많이 춥습니다. 네. 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3013님이 웃는 게 아닌 두 의원 언제 나오시나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지난주에는 그렇게 거의 울면서 가시더니 그래도 김재원 최고위원 덕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와인 먹은 덕에 갈등이 보갑됐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와인을 좀 싼 와인을 들고 가서 조금 비싼 와인을 얻어먹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또 술 먹고 칭찬받은 거는 평생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술을 잘못 먹으면 야단 많이 맞는데. 야단 많이 맞는. 한때 김재원 우리 최고위원님이 술 잘못 먹고 야단 맞을 때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또 가서 어떻게 드신 거예요? 하여튼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예. 싼 와인 사가지고 가서 네. 저거 먹고 싶습니다 계속 하고. 그렇지. 한 병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김미경 사모님께서 특별히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렇게 좋아하셨나 보네요. 좋은 와인을 내주시고. 제가 이제 30대 국회의원 시작했는데요. 네. 제 지역구가 그 경북 의성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예. 평균 연령 전국 1위고 노인 인구 비율 제일 높고 그래서 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셔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잘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양을 잘 떨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귀여움을 막 네. 폭발하셨구나. 네. 근데 김재원 우리 거강꾼께서 잘한 건 사실인데 네. 그 이면에는 또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도 뭔가 누가 좀 안 찾아오냐 이러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김재원 최고위께서 훅 와인 한 병 들고 가니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손바닥이 맞은 것 같아요. 궁합이 이렇게 치고 받고. 예. 네. 아무튼 김재원 최고위원 몸값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경북에서도 서로 손짓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직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양손에 떡이죠. 양손에 떡. 그렇습니까? 지금 대구 곽상도원 지역구 중남구에도 지금 김재원 나와달라. 네. 또 대구시장 네. 경북지사 막 서로 나와달라고. 서로 양손에 떡을 들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쩔까 하고 지금 수표보다 현금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듣다가 보니까 칭찬하는 것 같더니 거의 악담을 하시. 자, 김재원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사모님 김미경 여사하고 김건희 씨하고는 서로 소통을 하는 관계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데요. 그런 기사가 나와서 물어보는. 다만 24일인가요? 지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예. 저녁 만찬 자리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부인끼리 네. 조금 통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부인 또 한 라인이 또 역할을 했군요. 아니 그보다 이제 조금 센 남자들끼리 네. 잘 교섭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예. 한두 마디 하다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나게 했는데 역시 센 남자들이 만나서 대화가 잘 안 된 거죠. 아니 근데 센 남자도 남자인데 김미경, 김건희 이 두 분 사모님도 또 센 분들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건희 씨는 뵌 적이 없고 김미경 교수님은 뵀죠. 그리고 굉장히 다정한 분이에요. 지금 김건희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막 찾고 있잖아요. 나와달라고 빨리 국민들한테 답해달라고. 요즘 언론에서 쓰는 김건희 씨 관련 사진이요. 천편일주로 똑같아요. 청와대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올 때 찍었던 그 옆에 윤석열. 강기정 수석이 있어요. 네. 저는 잘라달라 해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사진만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배우자는 이제쯤이면 국민들한테 와서
그런 의혹 하나하나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더 그렇고 그리고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 더 그렇고. 사건 다 이제 무혐의로 끝날 건데 다만 그 현 권력자들 또 민주당 측에서 이제 검찰을 압박을 해서 무혐의 처리를 못하게 막으니까 결국은 계속 수사한다. 일부는 무혐의 처리하고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결국은 지금 미수에 그쳤죠. 그렇지만 그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가 쉽습니까? 이 정권의 그 충견 노릇을 하는 검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무혐의 처리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가 제가 그 자꾸 뭐 그 주장하던 분들은 다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하려고. 도이치모터 사건이나 경력 허위 경력 문제는 지금 수사하니까 그건 수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요즘에 뉴스가 이제 김건희 씨 과거 줄리냐 아니냐 이것 이 점이 지금 나오고 고발했어요.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고발했어요.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자기가 정말 줄리라면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에 나와서 줄리라면 누군가가 봤을 거 아니냐. 본 사람을 찾아라. 취재해라 이랬었는데 어떻든 열린공간 TV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실명으로. 내가 그때 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는 답을 해야죠. 그래서 이미 답했어요. 뭐냐면 옛날에 운동했다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기가 만났다. 그랬는데 시간 강사라고 소개하더라. 이름은 뭐라고 하더라. 아니 그건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봤다는 사람이 뭐 무슨 열린공간 TV인가 뭐 거기서 네. 이야기한 것이 줄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자기가 시간 강사라고 소개했다. 뭐 그런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무렵 자기가 밝힌 그 시간이 김건희 씨가 시간 강사가 되기 4년 전이에요. 그때는 교육대학원 다닐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그 시간이. 그러면 4년 후에 그 시간 강사 한 분을 시간 강사라고 소개했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런데 또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지목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자 또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미 형사 고발을 당 차원에서 하기로 근데 진행 지금 중이에요. 저는 그건 김건희 씨가 좀 나서서 아니 김건희 씨가 나서서 김건희 씨의 해명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본인이 해명이 무슨 해명이 필요해요. 근데 헛소리 한 건데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대로 읽어주면 6월 30일 날 아니 그래서 뉴스버스에 본인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나왔다고 봤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이 허위로 이야기한 거니까 허위 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형사 고소를 했으니 이제 그 문제는 뭐 판단 나겠죠. 6월 30일 날 뉴스버스 인터뷰에서 줄리할 시간도 없다. 제가 줄리였으면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좀 취재해 보세요.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봤다는 사람을 해가지고 고발하기로 했습니까? 고발했다고 제가 들을 때는 그 열린공간 TV라든가 오마이뉴스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만 추미애 장관까지도 고발만 하고 그 당사자 내가 봤습니다 하고 했던 태권도 했던 그 운동선수는 고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뭘 안 해요. 다 하죠. 아니 그분은 빠졌어요. 무슨 말씀이야. 허위 사실로 고발하셨다고 하니까 이 또한 또 수사를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서 1997년경에 시간 강사를 한다는 마담 줄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을 할 겁니다. 네. 노재승 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요. 네. 사실 저희들이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분이 보여준 그 마법에 가까운 연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또 청년으로서 자영업자로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공감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영입을 한 것인데
지금 또 말씀하신 내용은 그 사적인 영역에서 공인이 되기 전의 이야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선대위 차원에서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재승 씨가 한 말 중에 참 충격적인 것은 우리 김구 선생이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해명할 때 5.18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왜곡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둘째치고 이런 김구 선생이 국밥 늦게 왔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라는 식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거 윤석열 후보의 막말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이거. 아니 근데 이제 노재승 씨라든가 한병익 씨도 그런 사람이던데. 함익병 씨요? 예. 함익병. 함익병. 한병익 씨가 아니라 함익병 씨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이런 막말한 사람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으면 그 당에는 황교익 씨도 등장할 뻔했잖아요. 한교익 씨는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선대에서 판단 중에 있으니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켜보죠.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또 꼬집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이재명 후보자의 인간 품격이 정말 깃털보다 가볍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저 회의 중에 존경하는 네. 김재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분이 저를 존경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수식어 정도 조금 그러면 그저 예의를 갖추기 위한 네. 그런 내용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되는데 아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 되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듯 알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벼운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한 분이 그랬잖아요. 검사를 사칭했더니 진짜 검사인 줄 알더라. 네. 또 뭐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패러디를 만들잖아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가볍게 사시는 분이 대통령까지 왜 나오셨나 싶어요. 좀 가만히 계시지구만. 전체적으로 그날은 청년 토크하고 가볍게 하는 자리잖아요. 가볍게 전체가 대하는 가벼운 자리. 분이에요. 아니 그 자리가 해명이 문제라는 가벼웠다고. 거지. 그 자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명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죠. 그 가벼운 자리에서 박근혜 했다가 좀 있다가 존경하는 박근혜 했다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걸 근데 좋아요. 문제는 가볍게 말씀하시면 네. 좋은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니 근데 그 해명 전에 합니까? 진짜 해명을 해야 할 것이 그것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그래서 TK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올랐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발언과 저 지지율 조사는 차이가 지지율 조사가 먼저였는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제 그 언론도 해명을 하는 거죠. 가볍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 뭐 TK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가볍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그냥 그러시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요즘 말을 안 하셔불더만요. 윤석열 토론도 안 해버리고. 후보는요. 기자들에게 늘 백브리핑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망다니지만 1일 1망언을 하시다가 김건희 지금 가장 놀라서 국민들이 도망다니시고 요구하는 건 김건희 배우자와 윤석열 후보자가 토론이면 토론, 국민 앞에 검증 좀 하자. 그 이야기를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하자고 막 그랬었어요. 한 두 달 전에. 지금은 이제 근데 뭐 토론해서 다 평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근 20차례, 18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또 뭐 토론 잘한다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또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묵사발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묵사발이든 죽사발이든 한번 붙어야지요. 그러면. 자,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사과 그리고 사시 부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찌 보시는지. 그러니까 또 그러겠죠. 좀 지나서 사과 한 번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뭐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무슨 조국을 내가 좀 사과할 마음이 있어서 사과했나요? 그냥 표 얻으려고 한마디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대요. 딴 데서는 또 그럴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만 없으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과쇼가 얼마 가겠어요. 가병분인데.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이기 전에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윤석열의 본부장, 그러니까 본인 장모 부인 이 수사를 조국처럼 했으면, 조국 장관 때처럼 했으면 윤석열 후보의 사촌 팔촌은 다 어장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깔고 한 사과겠죠. 윤석열 후보 사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벌써로 장모 땅 그 허위한 것도 드러났고 지금 주가 조작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계속 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윤대진 형 그 세무서 서장이었던 윤우진 거기도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다 뭔가의 당시에 윤대진과 친한 윤석열의 뭔가의 기소권 남용, 수사권 남용이 있었지 않냐. 그 동생이 검사예요. 그 동생이. 동생 윤우진. 윤대진.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이에요. 윤대진도 검사예요. 그러니까 윤대진의 가장 친한 절친이 우리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뭐가 있었지 않냐라는 뭐가 것이 있었지 않냐고 국민들의 의혹 계속 눈이죠. 해가지고 결론은 아니 그래서 구속이 됐잖아요.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 그 도망가고 구영장이 6번씩 기각됐다가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윤 씨라고 지금 문제가. 아니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되잖아요. 윤석열과 윤대진과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와인 들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십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 제명학보다 안철수하기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때 탐구가 조금 덜 끝나서 아직 덜 끝났어요. 그리고 예민한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가장 그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분이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대의에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님은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됩니다. 저런 이야기 했다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한테 거강꾼이라고 야단맞았어요. 제가 이제 거강꾼이라고 자백하고 나섰으니까. 그렇죠. 이 거강꾼은 해보니까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요? 제가 세월호 사건 때 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네. 합의문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 뭐 뺨도 맞고 했는데 그래도 이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판에서는 거강꾼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강꾼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신분증이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위의 사람은 거강꾼임을 증명함. 이번에 또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는데 톡톡한 공을 세웠으니까 뭐 자격증 하나 줄만 하죠. 예. 아니면 우리 주준 의원께서 거강꾼 제가 써드릴까요? 자격증 하나 주시면 거간 김재원. 근데 안철수 지금 후보가 뛰고 있는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뛸지는 뭐 확인할 수 없으나 그건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나 윤석열 후보 진영 측에서 아무리 김재원 거강꾼께서 훌륭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현금을 줘야 될 텐데 서울시장 아니면 다른 거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안철수 대표는 그런 뭐 사소한 이해관계에 휘둘릴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정권 교체의 대의에 적극 나서실 분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이미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너무 지금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다투는 분이라고 그렇게 낮추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뭐 저도 그 지금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데 지금 3번씩 안철수 대표가 속았잖아요. 뭐 속았든 그 양보했든. 사람들은 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 비슷한 사람, 민주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속인 적이 없죠. 아무튼 거강꾼 역할 잘 해보시기 김재원 바랍니다. 최고위원님,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하면서 문재인 다도 정권 교체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권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정치 방역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만드는 이 무능한 방역도 빨리 실력 있고 훌륭한 방역 체계를 갖춰서 국민들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나라.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고 자신들은 온갖 위선을 부리고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 부패한 이 집권 세력의 오만불손하고 무능한 행태를 하루빨리 몰아내고 정의롭고 바른 나라를. 김재원 최고위원님 좋은 하나만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말고요. 그런 좋은 이야기 말고 김종인 사실 비대위원장이 옛날부터 보면 사교육 폐지, 토지 공개념 개헌 이런 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거 던진 순간 이제 그 코끼리 선대위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막 싸우고 아마 그 순간 폭탄이 터질 겁니다. 네.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첫 번째 그 선대위 회의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아도 정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기정 수석께서 오매불만 그리는 그런 폭탄을 터뜨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그럼 아무 알려드립니다. 정책이나 김종인 색깔을 내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 김종인 색깔은 이미 우리 선대위 발대식에서 연설을 통해서 쫙 그 방금 설명을 이야기했던 그 했는데요. 좋은 이야기들이요. 엄청 훌륭한 이야기였어요.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패한 정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이 부패한 정권이다. 그렇죠. 지난 정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에 네. 저도 재판을 받았지만 뇌물로 재판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뇌물 그리고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받고 처벌받으면서 대부분이 직무상의 그 자신들이 행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든가 불법행위다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분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처벌받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분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표창장 위조해서 자기 딸은 시험도 안 치고 그 의과대학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는 사실 더 나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죠? 그 기회를 앗아가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불법 행위를 하다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아니 울산시장 보궐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청와대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이렇게 권력자들의 비리를 이제 막 수사하는데 수사 못하게 해가지고 수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지금은 정권에 아주 맹종하는 검사들만 놔뒀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의 부패가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비리 정도 이야기하려면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비리 정도 얘기해야 되고요. 윤석열 측근 비리. 지금 우리 대통령처럼 측근 비리 없고 친인척 비리 없는 내임덕이 그래서 없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사위도 지금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든가 아니 사위가 무슨 비리가 있어요. 것 같아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황운하 사건이다. 또는 여러 가지 조국 사건이다 다 까막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이거 측근 비리고 친인척 비리입니까? 친인척 측근 비리는요. 윤석열 장모, 윤석열 배우자, 윤석열 이런 정도 돼야지 측근 비리 의혹 이야기 되지요. 어디 지금 대통령의 사이가 있고 뭔 친인척 측근이 어디 비리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만만치 않아요. 아이고. 자 원교 기운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